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육아상식사전 중에 독감 접종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전국민 무료 독감 접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최근에 나오는 이런 뉴스가 과연 전국민 무료 독감 접종이 가능한지, 그리고 꼭 필요한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추정은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 국민이 접종할 만큼 백신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일 텐데요. 금년에는 예전에 비해서 한 400에서 500만 도주 이상 확보돼서 독감 백신은 2,950만 도주가 확보되어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 인구를 고려할 때는 한 60% 정도 인구만 접종할 수 있는 용량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더 필요하다면 백신을 추가 생산하거나 아니면 수입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필요성을 따져봐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독감 백신 생산에는 보통 이게 2개월, 빨라야 2개월, 세포배양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2, 3개월 걸리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유정란을 통해서 키우는 경우에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이 생산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국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시점부터 추가 생산을 시작해도 내년 1, 2월이 돼야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좀 무리한 진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 무료 독감 접종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려면 집단 면역이라는 것과 집단 면역 역치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백신 접종할 때 많이 언급되는 개념인데요. 집단 내에서 면역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면역력이 없는 사람까지 감염이 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무임승차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면역을 얻게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 감염돼서 실제로 병에 감염이 돼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항체가 생기거나, 아니면 백신을 통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제 항체를 얻는 과정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런 집단 면역을 이야기할 때는 또 홍역이나 독감, 요즘 유행하는 코비드19처럼 전염성 질환에만 해당되는 의미이고요.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감염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집단 면역 개념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옆에 그림으로 잠깐 설명해 드릴 텐데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 감염성 질환이 생긴다면 집단 내에서 환자들이 급속하게 번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는 집단이라면은 전염성 질환이 번지는 속도는 좀 더뎌질 수 있게 되고요.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력이 있는 집단이면은 질병이 퍼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번지긴 하지만 이제 급속도로 번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그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력에 해당되는 개념이 집단 면역 역치라고 합니다. 집단 면역 역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다른 블로그나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재생산 지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재생산 지수는 영어로 Reproductive Number, RO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RO는 한 감염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숫자입니다. 코비드19는 이제 2에서 2.5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독감은 1.5에서 2.1, 그리고 홍역은 좀 더 많이 번질 수 있는데 12에서 18, 수두는 10에서 12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독감을처럼 RO가 2인 질환이라고 가정할 때 어떻게 번지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한 10사람의 사람한테 한 환자가 노출되어 있을 때 면역력이 없는 집단이라면 2명한테 감염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집단 전체의 50% 정도의 면역력이 있는 집단이라면 10명 중에 5명 이미 면역력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5명 중에 1명만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명에서 1명만 전해지기 때문에 급속도로 전염성 질환이 이제 퍼지고 있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50%를 이제 집단 면역 역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질환을 예를 들자면 홍역 같은 경우는 RO가 이제 12에서 18입니다. 더 많은 사람한테 한 사람 옮겨준다는 의미인데요. 이럴 때는 집단 면역 역치를 계산을 해보았더니 83에서 94%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전체적으로 이 정도 면역력을 갖고 있어야 이제 질환이 번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홍역 백신은 또 백신 자체가 효과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한 90% 정도가 이 홍역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면 유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90% 이상 이렇게 백신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홍역이 유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알고 있는 코비드19나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전 국민이 얼마나 접종을 해야 될까? 이걸 알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인데, 아까 여러 전문가들 계산을 해보았더니, 그러니까 R호가 아까 재생산 지수가 2인 독감이나 R호가 조금 더 많은 2에서 2.5인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집단 면역 역치가 50에서 60%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50에서 60% 정도가 면역력을 갖고 있다면 유행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전 국민의 50%, 60%만 접종하면 유행하지 않을까요? 그건 좀 한 가지 더 추가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백신의 효과입니다. 백신이 아까 홍역 백신처럼 100%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는 백신이라면 50에서 60% 정도만 접종이 되겠지만, 되게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오기 때문에 전 인구가 보통 접종을 해야 한다고 보통 추정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독감을 아까 R호가 보통 많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2.1, 그리고 좀 덜 유행할 때 R호 1.5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까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서 2.1인 경우에는 전 인구의 52.3%가 면역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독감 백신 효과도 50%라고 할 때 이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전 인구가 접종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R호가 2.1인 경우에는 백신 효과가 50%라고 할 때는 전 인구가 접종을 해야 유행하지 않는다. 코비드19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2에서 2.5이기 때문에 덜 유행해서 독감이 이제 이 R호가 1.5 정도라고 했을 때도 전 인구의 33.3%가 집단 면역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백신 효과가 또 50%라고 고려했을 때는 이 80%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코비드19 예방을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이제 전염 집단 면역을 유발하기 위해서 전 인구가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국민 접종을 목표로 백신 수급을 고려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그 독감에 대해서 한정해서 보자면, 독감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80% 정도는 접종을 해야 됩니다. 다른 논문에서 살펴보면은, 미국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보면은 위험군에서는 90%, 일반인에서는 80%는 접종을 해야 독감 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접종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어렵고 다른 나라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이 매년 유행하게 되는 건데요. 또한 현재는 또 그만큼 백신도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홍역 이런 백신처럼 1년에 평생에 한두 번 접종만 해도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보일 수 있다면은 이 정도 8, 90%까지 전 국민 접종하는 것을 노려볼 만한데요. 매년 백신이 주성이 바뀌기 때문에 독감의 경우 매년 이렇게 높은 정도까지 접종을 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정부 관계자나 일부 선생님들이 뭐 젊은 사람은 굳이 독감 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을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뭐 독감 치료제도 있지만 실제 독감 백신에 접종을 해서 걸리지 않거나 혹시 걸리더라도 경하게 지나간다면 젊은 사람 개인에게도 더 나은 선택일 겁니다. 또 집에 젊은 사람 혼자만 사는 경우가 아니라 노약자나 어린이와 같이 생활하는 어른들이라면 어른들이 독감에 걸려서 옮겨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종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 요즘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땡겨서 다 접종을 해버리면은 백신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전 국민이 접종하기에는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전 국민 독감 접종을 독려하기보다는 각자 알아서 예년 수준에서 접종을 한다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현 시점에서 전 국민 무료 독감 접종을 한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만약 코비드19 백신이라면 백신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독려할 만합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전 국민 무료 접종을 독려하게 되면은 이게 비용 문제라기보다는 나중에 가서 더 필요한 소아나 신생아들이 접종할 백신이 모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독감 백신 앞서 설명했듯이 금방 뭐 필요할 때 뚝딱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독감 백신은 6개월은 지나야 또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 2월이 됐어야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6개월이 되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접종해야 될 시기에는 약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 국민 무료 독감 접종은 추후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